이 자리에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그리고 노회찬 원내대표를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억순이 장윤정 파이팅. 아니 벌써 15만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 약 30만 명이 지금 전국 각지에서 100여 군데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뜨거운 시민의 열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마 아직 이제 본대회가 시작이 안 됐으니까 본대회 하고 나면은 아마 전국적으로 100만 이상이 모일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평화롭게 시위를 했지만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뜻을 전달했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최후 통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반격을 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늘 다시 한번 국민의 뜻을 분명히 전할 겁니다. 네. 자, 어제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 정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근거가 좀 있는 얘기입니까? 글쎄 추미애 대표가 어떤 정보 근거를 갖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를 못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반격을 가하면서 가장 지금 두렵고 가장 불편한 게 우리 시민들이 100만이나 모여도 너무나 평화롭게 그러면서 단호한 입장을 표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엄령은 지금 만약에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과반 의결로 해제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 평화로운 시위를 음해하는 그런 세력이 일부라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정부가 색출해서 단죄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이 평화로운 뜻을 지난 12일 날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것은 평화가 곧 힘이다. 그리고 평화가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무슨 폭력을 행사할 거라든지 또 이런 예단, 기후 이런 우려를 널리 퍼뜨리는 것은 오히려 이 시위에 시민들의 참여를 방해하는 그런 음모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제도 또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의혹입니다. 일본까지 가서 면역세포 치료를 반값에 할인해가지고 받았다는 게 이제 폭로가 됐고요. 또 김종 전 차관을 최순실 씨한테 소개해 준 게 바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조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특검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아쉬운 점을 지적할 때 이번에 우리가 박근혜 게이트, 야삼당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주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수사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공동 정범의 수준에 해당하는 지금 핵심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또 최경환 씨, 최경환 씨는 최경환 의원은 전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지금 일체의 부정축제와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정축제 창조경제 이것을 직접 진주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최경환 의원 같은 핵심 공범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 적시돼 있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다만 다른 야당들은 충분히 특검을 임명하면 다 포괄적으로 다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도 잘 임명을 해야 되고 또 특검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민적인 압력이 계속 행사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특검법을 거부해서 국회가 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 정도가 되면은 이제 국민들이 박근혜라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바로 지워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청와대를 점거하고 사실상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박근혜 대통령 아닌가 하는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때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대통령이었다면 국민을 맞서서
싸우고 국민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을 주는 일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하고 맞서려면 청와대에서 내려와서 맞서라. 국민의 권력은 내놓고 그리고 맞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반격을 하고 아무리 용을 써도 대통령의 통치력이 오늘도 뭐 박사 뭐 많이 동원을 했던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통치력이 부분적으로라도 회복할 가능성은 제로다. 왜냐하면 앞으로 밝혀질 일이 더 많다. 그리고 그 앞으로 밝혀질 일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직을 과연 수행할 수 있는 상태냐, 그런 인물이었느냐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오늘 뭐 7시간, 세월호 7시간 뭘 했나, 그 다음에 그 대리로 진료받고 약 타간 게 지금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실 주사제 일설에 얘기한 것처럼 뭐 프로포폴 같은 것을 상시적으로 맞는 그런 상태라면 그런 중독 환자를 대통령 자리에 한시라도 놔둘 수 있겠나.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고 찍은 사람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나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이후에 정상 참작이라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거 뭐 계속 버티면 어떡하냐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26일 날 이 자리에 다시 전국적으로 모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국민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단호히 헌법에 따라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에 따라서 당연히 탄핵에 돌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와 함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노회찬 원내대표를 만나보려고 하는 순간 이제 사진을 찍고 있어가지고 좀 기다렸고요. 아이고, 샌드위치를 네? 네? 아니, 지금 샌드위치를 드시고 계시는데요. 죄송해요. 아니, 점심 드실 시간도 없이 정치활동 하시느라고 지금 식사를 못 하셔서 이 자리에서 샌드위치를 드시는 그 시간을 또 파짱이 뺏었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옆에 이정미 원내 부대표도 나와 계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바람에도 절대 꺼지지 않는 촛불입니다. 아니, 김진태 의원이 바람 불면 다 훅 꺼진다고. 예, 꺼지시라고 하세요. 김진태 의원 꺼져라. 셉니다. 역시 정의당 의원님 나오세요. 네. 국회에서 좀 그런 얘기 좀 자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진태 의원 좀 이런 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나오실 텐데 팟짱을 통해서 제 이 꺼지시라는 발언을 좀 잘. 아니, 제가 30초 드릴게요. 김진태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한 말씀 하세요. 의원님, 새누리당은 죄의식 없는 공범자예요. 이제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거듭나십시오. 오늘 춘천 시민들이요, 행진이 김진태 의원 사무실이에요. 큰일 났어요. 그 지역구 큰일 나지 않을까요? 이제 지역 시민들이 김진태 의원님의 모든 본질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또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춘천 시민들이 참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님 다 드셨습니까? 예. 대표님 씹는 동안 제가 잠깐 깜짝 놀랐어요. 이상 땜빵 이정미 부대표. 아니, 근데 진짜 치약 네. 너무 애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꼭 말씀. 치약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노회찬 원내대표님하고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검찰이 중간 수사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1시에 최순실, 안종범, 그리고 정호성 세 피의자에 대해서 일괄 기소 입장을 밝히고 공소장이 나올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수사 결과를. 뭐 혹시나이지만 역시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제만 안봉근 등은 다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최소 수사, 최대 수사가 아니라 최적 수사도 아니고 최소 수사로 그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어떻게 적시되는가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검찰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뭐 그 부분은 아직 마지막까지 저기서 좀 고민을 아마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만은 지금까지 태도로 봐서는 물증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지시한 거다라고 이렇게 우기게 될 경우에 통치행위. 네네 그게 아마 저쪽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네. 아니, 통치행위로 가름하면 이게 범죄 사실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주장하겠죠. 네.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중요한 거는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것도 그럼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예, 뇌물 이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지가 핵심입니다, 사실은. 예, 핵심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는 뇌물 뭐 대가를 받거나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통칭의 일환으로 한 일이다라고 주장할 억지를 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민적 공분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태는 우리가 뭐 촛불 집회 몇 번 했다 그래가지고 결판이 쉽게 나지 않고 더 확정적인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고 또 검찰의 부실한 수사가 또 확인이 되고 또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더 이렇게 퇴진 요구가 더 다져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당장 이제 내주부터는 국정조사하고 특검이 진행될 예정인데 우선 특검을 좀 임명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특검의 조건을 좀 세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정의당에서 생각하는 특검의 조건 어떤 게 있습니까? 특검의 조건. 특별검사가 저는 무엇보다 대통령을 갖다가 특검이 다루는 사건은 대통령 박근혜 사건입니다. 예, 박근혜 특검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고 수사할 만큼의 그런 기백과 용기와 그리고 엄정한 수사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하나 찍으시죠. 사람. 네, 사람. 예,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 노회찬 특검. 동의하십니까? 네, 강추. 강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방송 전 세계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외롭고 쓸쓸해요. 그리고 슬픕니다. 이런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게 너무 불행하다 이런 생각들도 하는데요. 끝으로 국민들께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나라냐라는 그런 좀 국민들의 분노 앞에서 이제까지 제대로 역할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지금 야권이 국민들과 더불어서 똘똘 뭉쳐서 이제 새 나라를 만드는 심정으로 대통령 한 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새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로 나아간다면은 이번 과정은 우리나라 역사의 발전에도 큰 좋은 계기가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용기를 잃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돌진 또 돌진해 나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미 의원님 한 말. 파이팅, 오마이뉴스도 파이팅, 장윤선 파이팅. 고맙습니다. 이정미 부대표님도 한 말씀 하세요. 국민 여러분, 민심은 이미 정답을 가장 빠르게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민심의 바다 위에 우뚝 서서 국민들을 백으로 믿고 반드시 박근혜 퇴진을 이뤄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